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동해안 주요 관광지가 방역 대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양국제공항에서 중국을 잇는 노선은 운항이 중단됐고 관광객 주 이동 경로인 KTX 강릉역에서는 화상 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실시간 체온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외에서 강원도로 들어오는 유일한 하늘길인 양양국제공항. 매주 중국인 단체 관광객 700여 명 정도가 이용하던 국제선 입국장은 불이 꺼진 채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에서 중국 항저우와 닝보를 잇던 항공편도 잠정 중단됐습니다. 다만 계속 운항 중인 타이베이 노선 탑승객에 대한 검역은 더 꼼꼼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1월 27일부로 중국 내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중국 내 자국민에 대해서 해외 단체 관광을 중지하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 여행사들이 다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검역관 2인이 양양공항에 상주하고 있고요. 지금 국방부와 경찰청에서 4에서 5명을 지원받아가지고 방역이 강화된 건 공항뿐만이 아닙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서울 특별시 강서구 쪽에서 왔고요. 아무래도 우한 바이러스가 지금 조금 많이 유행하고 있어가지고 주변 어른들도 많이 걱정하시고 해서 쓰고 왔어요. 강릉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 KTX 강릉역 등 강릉으로 들어오는 입구마다 열 화상 감지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사람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선제적인 분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관광지를 찾는 외부인이 많은 만큼 강릉시는 초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TX를 이용하신 이용객분들이 열 화상 감지는 다 거쳐가시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한 조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염병의 경우에는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의 비상대책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대비 차원이고요. 겨울 축제나 지역별 주요 행사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춘천시와 속초시, 양양구는 오는 8일 예정된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를 취소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최소한의 규모로 축소 운영될 예정입니다. 30일 오후 기준 강원도 내 능동 감시 대상자는 하루 전에 비해 2명이 줄어 모두 3명, 확진 환자는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주간 추가 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능동 감시를 해제하지만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심 환자로 분류해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재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분위기가 강원도 수출 침체로 이어질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강원도 수출의 중하권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달해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생산된 제품이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는 중국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미국을 밀어내고 2년 연속 강원도의 최대 수출국이 된 겁니다. 강원도는 자매도시인 중국 길림성과 우호 관계를 이어오다가 지난 2015년부터는 수도인 베이징에 중국 본부를 차리고 본격적으로 시장 개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8년 강원도의 중국 수출 실적은 무려 36%, 지난해에는 7.5%가 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2017년도부터 이제 면류가 엄청나게 수출이 됐고요. 그 전에는 사실 면류 수출이 중국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2018년부터는 또 중국의 수출이 거의 없었던 시멘트가 수출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 두 품목이 강원도 수출하는 데서 중국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드 문제로 불거졌던 혐한 분위기가 해결된 지 얼마 안 돼 또다시 문제가 터진 겁니다. 강원도는 올해 중국에서 수출 상담회와 상품 설명회 등 마케팅 행사를 10회 이상 개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행사 연기나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 강원도는 수출국 다변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이미 중국 시장에 들인 공이 사라지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당장에 그런 문제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조만간에 진정이 되고 나면 또 시장을 다시 찾기도 어려운 부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의 그 시장 활동은 통상 활동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되 새로운 시장을 찾는 노력을 좀 더 앞당겨서 많이 하겠다. 이런 기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내수 급감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강원도 내 소비가 줄어들 경우 강원도의 주력 수출품인 화장품과 면류 등의 수출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의 중국 수출에 미칠 영향도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교육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은 증상이 없어도 2주 동안 자가 격리 조치하는 등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개학을 앞두고 있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원은 계속되고 있어 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 개학 전이지만 방과 후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하나둘 학교를 향합니다. 대부분 학생은 답답해하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손을 잡고 어린이집 버스를 타러 나온 아이와 엄마의 얼굴에도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원율은 절반가량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등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은 뾰족한 대안이 없어 불안감만 커집니다. 전염병을 이렇게 좀 오버해도 안 걸리면 다행이잖아요. 그거 걸려서 남이 해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불안해서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안 보내고 싶은데 일을 하니까 또 안 돼가지고 그게. 도내 한 고등학교는 31일 예정인 졸업식을 취소했습니다. 춘천의 한 대학도 한국어 강의를 임시 휴강했습니다. 수업을 듣는 100여 명의 중국인 학생 중 일부가 최근 중국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공포가 확산하면서 교육당국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학부모 알림을 통해 바이러스 예방 수칙과 대응 요령을 알리고 발열 체크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도 예방 대책반을 구성하고 의심 증상자나 중국 후베이성 방문 학생은 잠복기를 고려해 14일 동안 자가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졸업식과 입학식 등의 대규모 행사를 축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하고 개인위생 등의 예방교육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일단은 행사는 자제하거나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결정을 했습니다. 꼭 해야만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하되 마찬가지로 축소하고 개인위생 지침 철저하게 따라줄 것을 요구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학교 내 감염을 우려해 개학을 미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감염자가 없는 만큼 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개학은 연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도내 감염자가 없고 방역 체계도 강화되고는 있지만 집단 생활하는 새 학기를 앞두고 도내 교육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국내에 확산되면서 가짜 뉴스도 생성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안감도 증가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궁금증 하나하나 풀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감염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국 우한시에서 온 여행객을 태우고 운전한 버스 기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서 동승했던 안내원도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처럼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한 걸까요? 정확한 감염 원인이나 감염 경로 그리고 잠복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사람 간 감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증상이 없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가 되는 걸까요? 현재까지 세계보건기구의 문건에는
무증상 감염의 근거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메르스와 사스를 포함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에서는 증상이 없을 때 전파력은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무증상 확진 환자 등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정확한 것은 유행이 완전히 종식된 후에 이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 그리고 혈액 분석 등을 통해서 판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접촉자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될까요? 접촉자는 이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에 항공기와 공항, 의료기관, 일상생활 등에서 이 환자와 접촉한 인원을 대상으로 노출 정도와 보호구 착용 여부에 따라 설정이 됩니다. 특히 항공기 내의 접촉자 범위 기준은 이 항공기에 탑승한 환자 중심 전후 세열의 승객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중심에 모두 7열이 해당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도대체 상황 종료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이 해외 유입 감염병은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종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안에 더 이상 환자가 발생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 안팎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중국 호흡기 질환 전문가 중란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감염 확산이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그러니까 이 다음 달 4일에서 7일 사이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그 이후 대규모 환자 증가는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홍콩대 연구진은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4월 말이나 5월 초 절정을 지난 뒤에 6월에서 7월에나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예방 백신도 없고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외에는 특별한 예방 방법도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는 신종 코로나에 대한 발생 동향과 지역별 선별 진료소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공개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메르스보다 낮지만 전파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플루와 메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을 김단비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지구촌을 놀라게 했던 대규모 감염 사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003년엔 사스, 2009년엔 신종플루, 2015년에는 메르스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중국발 사스는 아시아 지역 30여 개국에서, 미국발 신종플루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발 메르스는 2012년 6월 처음 발생한 이후 중동과 아시아에서 유행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메르스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메르스는 낙타와 함께 박쥐가 감염 매개체로 지목됐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쥐가 매개체의 하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파력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보면 이번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1명이 1.4명에서 2.5명의 추가 환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메르스보다 최대 6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메르스와 사스보단 훨씬 낮지만 신종플루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신종플루 국내 감염자는 76만 명인데요. 이 중 270명이 사망해 0.03%대의 치사율을 기록했습니다. 메르스 치사율은 중동에선 30에서 40%, 국내에선 20%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현재 2% 안팎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확진자와 사망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치사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비입니다.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여론은 지금 시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중국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감염병이 중국에서 시작돼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인종차별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요즘 길에서 중국인들 보면 어때요? 무서워요. 감염됐을까 봐.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거리를 두고 싶을 것 같아요. 저 사람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생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중국인을 꺼리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청원글에는 60만 명 가까이 동의했고 일부 상점에서는 중국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도 붙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에서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중국 우한시라는 곳에서 바이러스가 퍼졌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중국 안에서는. 그래서 중국인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서 최대한 막아서 저희 나라는 바이러스 안 걸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인 사정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국민의 안전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좀 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잠복 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혹시나 지금 여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별 문제가 뭐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여행 왔다 가는 사람들은 좀 꺼려지겠죠. 한편 일부 상점들이 모든 중국인 출입을 거부하는 데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습니다. 이게 저기가 퍼뜨리면 안 되니까 안 오는 게 좋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지 뭐 중국 사람들이 먼저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사람들 살고 보는 거지. 그거는 워낙에 지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반반인 것 같아요. 식당 오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이 더 많으니까 예방한 건 좋은데 그 중국인들도 한국을 알고 싶어서 오는 거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시민들의 불안한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중국인 혐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내 앞에 뭐 중국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병이 두려운 거지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좀 동정하는 마음으로 좀 같이 병을 이겨내는 그런 마음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치중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김에 따라서 더 그런 부분이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속단하는 건 좀 그렇고 일단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사람도 안 걸릴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람이고 인권인데 조금 뭐 아무것도 모르고 좀 멀리하는 거는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무조건 뭐 중국인이라고 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서로가 협조해서 이렇게 아프고 뭐 할 때 서로 도우면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다 사람 사는 세상이고 질병이 위험하고 그렇지만 너무나 구분져서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다 같이 질병을 막고서 좀 나가는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나가는 게 더 이 사회에서 좀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인을 대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자 전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온갖 유언비어까지 돌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정확한 정보들이 공유되어야겠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과 예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전염의 속도가 사스랑 비교해서는 속도가 좀 빠른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메르스랑 다른 거는 메르스는 주로 지역사회에서 전염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감염된 거기 때문에 메르스에 비해서는 전파 속도는 확실히 좀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반적으로 WHO나 감염 전문가들은 메르스보다는 전염력이 높고 사스보다는 좀 낮을 거 아닐까 예상됐는데 지금 봐서는 사스보다 조금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콧물, 목 아픔, 기침, 그다음에 폐렴같이 가면 호흡곤란이 좀 있다던가 기침이 좀 심해진다던가 흉통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적인 건 아니고 일반적인 상기도 화기도 감염의 양상이기 때문에 그 증상을 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험 지역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단순 감기 증상이 있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현재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과도한 불안감이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반 의원급이나 이런 데 가시면 될 것 같고, 꼭 이제 위험 요소가 있는 중국 여행을 했다던가 여행한 지 14일 이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그 노출력이 인정이 되어서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곳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그런 1339나 질병관리본부랑 상의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되지만, 그런 위험성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현재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환자들의 동선 때문에 말들이 많았지만은 이 바이러스 자체가 RNA 바이러스거든요. 우리가 DNA, RNA 이런 바이러스를 나누는데 RNA 바이러스는 되게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공기에 노출이 되면은 보통은 금방 증식력을 잃고 감염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길게 잡아봤자 하루 이틀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나가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질병관리본부의 그런 지도하에 노출됐던 지역의 그런 기관들은 공공 장소들은 다 소독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금방 죽기 때문에 감염력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노출됐던 공간에 질병관리본부가 통제를 하지 않고 이제 오픈해도 된다는 것들을 다 명기적으로 뭐 예를 들면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이야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뭐 그쪽 동선으로 이동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은 이제 앞으로의 1, 2주가 제일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1, 2주 내에 확산이 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생각보다 일찍 종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1, 2주의 그 확산 추세라면은 좀 장기적으로 봐서 4월 이상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유는 저희가 이제 중국 전체를 위험 지역으로 잡은 게 이 설 연휴 끝나고부터 이제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국 자체도 우한을 폐쇄하고 이런 일들을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역사회로 얼마나 전파가 되냐의 여부가 1, 2주 내에 이제 그 추이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아마 좀 달라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최선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그런 예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흐르는 물에 쓰실 필요는 없고요. 뭐 알코올젤 같은 게 있으면은 알코올젤 같은 걸로 씻어도 충분히 예방이 되고, 그렇지만 이제 알코올젤이 지금 많이 시중에서 구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서 씻으면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자체는 자기의 호흡기 바이러스가 있을 때 바깥으로 배출하는 것도 막을 뿐더러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마스크를 쓰시더라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 근데 이제 그 손에 묻어 있는 그런 오염물질이나 바이러스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의식 중에 뭐 눈을 비빈다던가 입으로 간다던가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수시로 손을 씻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이제 예전에 사스랑 2009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랑 그다음에 2015년도에 메르스 때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국가적으로나 또는 이런 방역을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나 그 일선 의료진이나 또는 여러 시민들도 지금 의식들이 많이 좋아지셨고 대비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위생에 유의하시고 또한 너무 불필요한 걱정과 두려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것들의 일반적인 규정이나 규칙을 잘 따라주시면은 충분히 큰 문제 없이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릉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관광거점도시 육성 공모사업에서 지역 관광거점도시로 확정됐습니다. 지역 관광거점도시는 관광객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관광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장 핵심은 컨텐츠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하드웨어를 하는 토목 사업이 아니고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연도에 10개 시군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해서 우리 강릉이 거기에서 거점 도시 역할을 하고, 이번에 지정된 강원 강릉, 전북 전주, 전남 목포, 경북 안동 4개 시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 5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강원도 경제진흥원이 올해 개원 20주년을 맞아 신규 상징을 개발하고 새로운 도약에 나섰습니다.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했는데요. 올해 주요 추진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강원도 경제진흥원 이승섭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경제진흥원장 이승섭입니다. 다산, 다복의 경제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흥원이 올해 개원 20주년을 맞이했다고 알고 있는데 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희 강원도 경제진흥원은 2000년 10월에 도내 중소기업인들의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원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이제 개원을 했습니다. 네네. 그 후에 이제 2017년도 12월에 현재 이제 강원도 경제진흥원으로 이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개원 초기에는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이라든지 자금 지원 분야를 이제 주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여기에 더해서 지역 발전 사업이라든지 지식재산 경영 지원, 일자리 및 창업 지원, 관광 융복합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등. 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창업에서 경영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지원을 하는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개원 20주년을 맞이해서 상징을 새로 신규로 좀 발간했다고 들었는데 진흥원의 새로운 상징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이제 20년 개원이 됐는데 강원도 출연기관으로서 이제 도와의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강원도 심벌 마크를 이제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이제 양적 질적으로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도 한 520억, 그다음에 직원도 한 110명 네. 정도 되는 이제 거대한 조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진흥원만의 정체성을 담은 CI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이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고회라든지 선호도 조사, 그다음에 전문가 검토 등을 이제 등등 거쳐가지고 작년에 이제 선정을 해서 금년 1월부터 네.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판넬을 가져오셨다고 해서 네네. 저희가 판넬을 보고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판넬을 네. 좀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판넬을 보면서 이제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강원도 경제진흥원 하면 강원도 이코노믹 프로모션 에이전시가 이제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GE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네네. 한 디자인을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상별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블루는 이제 우리 4차 산업융합의 상징인 우리 강원도 경제진흥원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린은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제 지속 성장 가능한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발전을 이제 기원한 앞으로 가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레드는 이제 우리 강원도민의 열정적인 에너지를 네. 상징화해서 앞으로 좀 전진하고 경제진흥원과 투게더 같이 가면서 굿파트너가 되는. 네. 그런 의미를 좀 많이 담았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이렇게 원장님께서 이렇게 가져오셨으니까 잘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분은 이제 홍보 동영상을 또 저희가 좀 제작을 또 했습니다. 네. 하고 홈페이지도 이제 리뉴얼을 이제 GWEP로 이제 바꿨고, 그다음에 서식류라든지 사인몰, 그다음에 기념품, 그런데 이제 이 로고를 좀 집어넣어서 적극적으로 기관 홍보에 이제 나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상징에 대해서 CE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20년 동안 이제 진흥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떠한 성과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좀 소개를 구체적으로 해주실까요? 예.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20년간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이제 굿파트너로서 창업에서 경영까지
많은 그 성과를 뭐 이뤘다고 이제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지난해 이제 왔습니다. 1월 1일자로. 그래서 이제 지난해 성과를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7회 GTI 국제투자 박람회를 이제 저희가 원주에서 지난 10월에 했는데 거기에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공적으로 이제 개최를 했다는 그런 네. 평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저희가 강원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게 강원마트인데 거기가 이제 연매출 한 123억 정도 달성을 했고, 세 번째가 이제 강원과학기술 대축전이라는 그 IP 지식재산에 관한 그 행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지식재산권 저변 확대를 좀 했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도약기에 있는 기업들을 이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그래서 창업 기업이 성과를 창출하는 그런 그 기여를 했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지난 10월에 있었던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랑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이게 이제 도가 이제 주체가 되고 네. 이제 이 사업들이 이제 저희는 이제 주관 부서가 기관이 돼서 네.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뭐 많은 관심을 또 가지셨고 해서 이제 특히 이제 지사님이 계속 그 행사 기간 때 상주를 하셨습니다. 네. 그때 하시면서 이제 관심도 많이 보이셨는데, 지난 그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이제 원주 따뚜 공연장 일원에서 이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그 경제 박람회에다가 이제 덧붙여서 이번에는 문화예술 그 프로그램을 이제 좀 융합해서 그래서 경제 한류 종합 축제로 이번에는 좀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MD 특별 상담회라든지 네네. 진성 바이어들의 그 1:1 매칭, 그다음에 투영 무자 상담 등을 통해서 3억 한 5천만 불의 수출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 개 군 예산 한 4천억 원 정도의 이제 그 정도 되고요. 네. 특히 그 원주에서 이제 삼야 이벤트라는 게 있습니다. 삼야 밤낮자 해서 네네. 야간은 이제 야시장, 그다음에 야간 공연, 야간 판매를 한 삼야 그 이벤트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다양한 볼거리라든지 먹거리, 살거리 등을 이제 제공해서 그 23만 명 이상의 그 관람객들이 네. 이제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역대 최고 박람회라는 호평과 함께 특히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커다란 그 성과를 거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럼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뭐 강원마트도 매출이 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언급을 해주시죠. 예, 그래서 제 자랑이 또 강원마트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이제 강원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 지난 2002년 7월달에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우리 진흥원이 2008년 3월에 수탈 받아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탄생은 이제 한 19년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10개 시군 쇼핑몰을 또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614개 이제 기업이 입점해 있고 네. 약 3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전국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명절 특판이라든지 계절 이벤트, 그다음에 유명 쇼핑몰인 그 11번가라든지 쿠팡, 그다음에 롯데마트 등 그 다양한 온라인 그 유통업체와 제휴를 하고 지원을 이제 통해서 매출도 이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4년도에는 이제 한 45억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15년도에 한 73억 원, 16년도에 78억, 17년도에 95억, 그다음에 이제 2018년도에 이제 100억을 넘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희가 123억,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한 130억 정도를 이제 목표로 해서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좀 강원마트의 매출을 좀 알 수 있었는데 그밖에 또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다양하게 있다고 좀 들었었는데 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내 지식재산 경영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서 지식재산 기반을 좀 창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뭐 지식재산이라는 부분은 이제 한 4가지 정도가 되겠는데 특허라든지 실용 신안, 그다음에 상표 브랜드,
디자인 등이 되겠습니다. 기업분들이 상당히 이제 선호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이제 지식재산 페스티벌과 연계해서 제4회 강원과학기술 대축전을 이제 지난해 9월에 이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과학기술 육성 및 지식재산 붐 조성에 이제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그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및 창업 성과를 이제 제고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창업 도약이라는 게 이제 그 3년에서 한 7년 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화라든지 성장 촉진 자금을 이제 지원해주고 특화 프로그램, 그다음에 멘토링 등을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뭐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뭐 지난해 주요 성과를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너무나 많은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들이 많은데 그럼 이제 올해 주요 좀 추진 방향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국내 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것을 좀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그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이제 자금 지원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자금 지원을 이제 조금 확대해서 뭐 직접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2차 보존을 한 2에서 3.5%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한 5억에서 8억 정도 이제 대출이 되면 2.5%에서 3.5%에 이제 2차 보존을 해 드리고요. 창업 경쟁력 관련해서는 한 15억까지 해 드리는데 한 2% 정도의 이제 2차 보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에 대해서는 대출이자를 한 2년간 2% 정도를 이제 보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이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토탈 마케팅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도에서 30%, 시군에서 70%, 자부담 10% 이렇게 이제 되는 시군과 같이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 과거에는 이제 단위 사업별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향하고 11개 세부 사업을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역량 강화라든지 홍보 마케팅, 판로 개척 등 그 단계별로 그 3단계로 11개 부분 사업을 쪼갰습니다. 쪼개가지고 네. 세부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업체당 한 3건 정도 해서 최대 한 1,500만 원 정도까지 이제 내외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월 14일부터 2월 13일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우편, 이메일로 접수를 하시면 그거를 이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이렇게 선정하는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시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이제 요거는 시군에 직접 이제 지원해 드리는 그런 부분인데 판로 개척이라든지 경영 개선, 경영 제고 등을 이제 해 드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강원마트 및 공공기관 쇼핑몰 운영을 이제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 부분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활성화 부분, 그다음에 서울 마포의 그 도민회관에 이제 농수특산물 그 진품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수도권을 상대로 그 우리 농수산물 그를 이제 판로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방향을 좀 하고 계신데 지원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에도 좀 많은 힘을 싣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외 수출 마케팅에서는 어떠한 지원 정책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 자금 지원과 이제 기업들이 제일 원하는 게 판로 개척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해외 마케팅 부분이 또 기업분들이 이제 좀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좀 개척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외 판로 개척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 수출화 지원이라든지 해외 규격 인증 획득이라든지 서포트 우측이라든지 해외 물류비 지사화라든지 교육 등 그 5개 사업을 이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서 부수 임차 및 장치비라든지 항공료 물류비 일부 지원을 해드리고 통역비 등 이제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외 본부 및 상분관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외에 4개의 본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베이징, 일본의 도쿄, 그다음에 베트남의 하노이, 호치민, 그다음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특산품 판로 개척 및 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중국 광저우, 베트남 하노이 등 이제 2군데를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하게 사업을 좀 하고 계신데 저희가 네, 그래서 시간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GTI 이제 국제 박람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이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제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원주 댄싱 공연장으로 따뚜 공연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원주 댄싱 공연장 일원에서 지난해보다 하여튼 2배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노력을 할 겁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강원발 경제한류화 장을 아주 대규모로 올해는 10개국으로 있으니까 올해도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좀 찾아주시면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짚어볼 게 많은데 좀 시간이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지역 경제 발전 활성화를 위해 좀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을 하신 것만큼 좀 어떠한 노력들이 더 추가로 좀 필요할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이제 저희가 범위 고민 이제 캐릭터 상품화를 지금 이제 도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이제 사용권을 이제 도하고 이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좀 저희가 체결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제 캐릭터를 개발 홍보하고 저희 진흥원은 이제 그걸 상품화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팽수 뭐 구마몬 이런 부분은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도에서도 그 범위 고민을 통해서 그 제2 팽수의 이제 저희 탄생을 이제 좀 기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강원 맞춤형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 강원도 인적 자본 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활성화 좀 시키는 부분. 그다음에 지역 혁신 프로젝트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폐공가 공간 조성 및 창업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을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음 주가 명절 설 이어서 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설 명절 이제 대목을 맞이해서 전통시장도 손님 맞이를 위해서 좀 분주할 것 같은데 좀 특별한 행사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설 맞이 이제 행사를 통해 하기 위해서 1월 20일 날 이제 양구 중앙시장에서 전통시장 그 장보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도내 전통시장 그 이제 아시지만 마트보다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좀 상당히 좋은 이제 신선한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설 차례상 준비를 위해서 큰 부담 없이 뭐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그 전통시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온라인 쇼핑몰인 이제 강원마트에서 그 설맞이 이벤트 행사를 27일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117개 기업 236개 이제 상품을 이제 한 10%에서 50% 정도 이제 할인 판매하고요. 어떤 특정 화장품 같은 거는 한 70%까지 이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실속 선물 세트라든지 기업 단체 주문 전용 상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례 음식 상품 등을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벤트로 재밌게 하는 게 저희 강원마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경자전 쥐를 잡자. 그러니까 쥐를 그 이제 그 쥐가 막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우스 쥐잖아요. 그러니까 쥐가 쥐를 잡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찍찍찍 100% 당첨 이벤트에서 그 뭐 쥐가 이제 옷을 입고 뭐 금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이제 금색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등수별로 이렇게 해서 재밌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내 그 강원마트에도 이제 우리 그 기업들이 이제 하는 그러한 그 제품들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그 기관하고 단체들이 이제 설 선물을 많이 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강원마트에 그 설 명절 그 선물 구입을 많이 해주셨으면 많은 국민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끝으로 이제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겸 이제 끝으로 인사를 해주시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방송을 통해서나마 이제 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분들을 이제 그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이제 저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제든지 이제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진흥원을 이제 저희 직접 방문해 주시던지 저희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그 관련 사업들을 거기 다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라든지 그 담당자 전화번호가 다 있으니까 권리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경제진흥원 이승섭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